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번 몰입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이 몰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몰입을 해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몰입을 숨길 필요 없는 지적 쾌락의 극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지적 쾌락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몰입에 관해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겨울에 저는 짐 퀵의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몰입을 경험해 본 사람이나 몰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읽어보면 몰입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는 책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이 책의 원제가 리미트리스거든요. 근데 왜 번역본에서 제목을 마지막 몰입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책을 놓으면서는 '아 이래서 마지막 몰입이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제가 언급했듯이 몰입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몇 권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몰입이 싹 정리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습관, 행동, 마인드, 관련 서적, 음식 등 몰입에 관련된 종합 백과사전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집중, 포커스와 몰입, 플로우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여러 책을 두루 거친 뒤에 적어도 칙센트 미아의 몰입 정도는 읽어보고 이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책에 대한 감상보다는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그 부분을 발췌해서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의 저자 짐 퀵은 몰입을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분투, 두 번째 완화, 세 번째 몰입, 네 번째 통합이었습니다. 분투는 몰입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고드는 단계고요. 완화, 릴렉세이션은 완전히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단계. 그리고 몰입, 플로우에 빠지고 네 번째 통합은 몰입 단계에서 성취한 모든 것이 한데 모인다는 의미로 4단계를 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미하이 칙센트의 책에서도 본 적이 있는 이 몰입의 단계인데요. 확실히 몰입의 체험이 축적되고 난 뒤에 그때를 반추해 보니까 위 단계로 명확히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대략 '아 이 지점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맞춰 두었던 타이머의 시계바늘이 훌쩍 돌아가 있던 경험과 글쓰기에 집중하다가 20 분이 지난 듯한 느낌인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3 단계 몰입의 순간이죠. 물론 몰입이 끝난 후에 그 순간을 되새기면서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도 통합이라고 하는 단계로 규정짓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온전한 집중을 위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라. 두 번째,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세 번째,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네 번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다섯 번째, 도전하라. 조금씩. 위 5가지 조건을 읽고 서재에 있는 제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독서대 주변으로 굴러다니는 몇 개의 펜과 근처에 놓인 스마트폰, 여러 개의 충전 케이블, 쌓여 있는 책들, 펜통에 꽂힌 많은 펜들, 삐걱거리는 의자. 이렇듯 필요해서 하나둘 가져다 놓은 것인데 결국 그것들이 저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물건들이 곁눈질을 자꾸 일으켜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 앞 책상을 싹 정리했고요. 형광등을 끄고 밝은 스탠드 하나만 켜서 시야를 좁히도록 독서 환경을 조금 강제했습니다. 초두 효과인지는 몰라도 정리 후 1시간의 독서가 10분 같이 느껴졌어요. 몰입이 된 거죠. 저는 학창 시절의 덕인지 군대 생활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0분 집중, 10분 휴식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10분 휴식 시간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시 50분 타이머를 맞추고 이어서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잦아요. 가지고 있는 타이머가 1시간이 최대 설정이라서
현재 두세 시간 설정이 가능한 타이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눈앞에 있는 형태가 있는 타이머는 확실히 집중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타이머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맞추려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타이머를 잊고 다른 어플을 탐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온전한 집중을 위한 5가지 조건 중에 3 번에서 5번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라,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도전하라 조금씩. 이것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각자의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이건 집중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끝났다면 당연히 달성되는 항목입니다. 마냥 집중을 위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집중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이 책의 내용 중에 챙겨 볼 만한 내용이 바로 왜 기억력 향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자가 5가지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암기는 정신 단련이다. 집중하고 열심히 생각하도록 정신을 훈련시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검색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기는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작업 기억에 담긴 아이디어로 사고하면서 이는 뇌에 저장된 기억을 통해서만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5번째는 기억 훈련은 학습 능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학습 및 기억 스키마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겠지만 학창 시절 이후에 암기를 위해 노력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암기는 피곤하기만 하고 노력 대비 효과는 미진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친구들의 집과 휴대폰 번호를 꿰고 있었지만 요즘은 아들과 딸의 휴대폰 번호도 가물가물합니다. 뇌의 퇴화라기보다는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뇌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겠죠. 하지만 암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얼마 전부터 다시 암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설한 통장 번호를 외우고 낱말 뜻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제 어휘력에 좌절했고 적절한 어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했습니다. 빈칸에 필요한 명확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당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그냥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단어로 채우기가 일쑤였습니다. 분명 이게 아닌데 싶다가도 꼭 그 단어가 필요한가 수차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어휘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고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머릿속에 어휘를 하나둘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튀어나오지만 정확한 뜻을 몰랐던 단어의 뜻을 적어서 외우고 이 단어를 다시 창작하는 글에 담아보면서 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죠. 아직은 가랑비지만 곧 제 옷도 젖겠거니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면서도 좋은 문장과 더불어 눈이 가는 단어를 체크하고 완독 후에 다시 뒤적여서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위 5가지 항목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적어 놓은 낱말들이 다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한 편의 글 주제로 오릅니다. 무척 즐거운 활동이죠. 또 저자가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독서는 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가를 6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뇌를 가동한다. 두 번째, 독서는 기억력을 향상한다. 세 번째,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한다. 네 번째, 독서는 어휘력을 향상한다. 다섯 번째, 독서는 상상력을 향상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서는 이해력을 향상한다였습니다. 위 6가지 독서 효능 중에 틀리거나 납득이 되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명약관하게 독서의 효능을 정리해둔 문장이라 생각해서 매우 크게 메모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이 책의 속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가 참으로 절묘했습니다. 속독이 필요한 이유는 집중력을 향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다가 과속을 할 때면 몸에 신경이 쭈뼛서고 도로와 자동차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기억한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과속을 하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맞장구를 칠 수 있었어요. 평소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 달리다가 도로가 뻥 뚫린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엑셀을 밟거든요. 속도는 올라가고 바람 소리는 커지고 타이어의 마찰음도 커지죠.
핸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한 손으로 쥐던 핸들을 바꾸어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빨라진 속도만큼 내 몸의 촉수는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독서와 접목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자의 속독에 대한 이 주장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속독이라는 것이 단순히 활자를 빨리 읽어내는 것이라는 제 관념을 타파한 것이죠. 정독이 최선의 독서다라는 제 주장에 속도를 높이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세상에 책은 수없이 많고 오늘 출간되는 책의 1%도 읽어내지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어서 저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짐 퀵의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큰 기대 없이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짐 퀵의 다른 책들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몰입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영감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